네,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에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척추 건강 지킴이 김욱하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무더우면 운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건강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이럴 때에는 실내에서 스트레칭이나 맨손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을 해서 건강한 심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름철 이렇게 우리 몸을 힘들게 하는 척추 통증을 해소하는 비이술적인 치료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욱하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오전에는 폭염, 오후에는 또 폭우, 날씨가 진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도 힘든데 허리 질환 갖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힘드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척추의 협착증과 디스크가 이제 이런 날씨에는 더욱더 환자분들을 힘들게 하시는데요. 네. 대표적인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착증은요. 척추 내로 신경이 다니는 통로가 많이 있는데 이 통로들이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좁아지고 그로 인해서 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유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이게 왼쪽의 두 MRI 영상처럼 신경 통로가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오른쪽의 두 영상처럼 좁아지게 되면 신경이 무척 고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허리 협착증의 경우에는 걸을 때에 허리와 양쪽 엉덩이, 다리가 당기고 아파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인데요.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있지 않아야 될 곳으로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를 때에 증상 유발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지금 저렇게 노랗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터져 나온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원래 저것으로는 신경이 편안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저 터져 나온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눌리게 되면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특히 한쪽 엉덩이나 다리가 무척 많이 아픈데 어떤 자세를 취해도 통증이 심해서 무척 괴로운 그런 병이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내 증상에 따라서 또 척추관 협착증인지 디스크인지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통증 부위에 따라서도 척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알 수 있다고요. 네, 척추의 여러 부위 중에 한 부위만 문제가 있어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허리 통증만 가지고는 내 척추에 어디가 이상했는지를 좀 짐작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런데 네. 다리 쪽의 통증이 동반이 되면 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다리의 바깥쪽으로 통증이 같이 있을 때에는 요추 4번, 5번 사이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다리의 뒤쪽으로 통증이 동반되어 있을 때에는 요추 5번, 천추 1번 사이에 문제일 거다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허리가 아프지 않고 다리만 아플 때에도 그 원인이 척추, 특히 허리일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리 통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꽤 많으신데 이게 허리 때문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보시고요. 사실 허리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치료를 받게 되는데 병원에 빨리 오실수록 가벼운 단계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단계적 치료가 되겠는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 단계적 치료가 되겠는데 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 이상 신호가 있을 때 병원에 빨리 내원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단계인 그래도 비교적 간단한 방법인 보존적인 치료로 그런 여러분들의 통증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존적인 치료에는 운동 치료뿐만 아니라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그리고 간단한 신경 차단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로 통증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 이제 2단계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 2단계 치료에는 증식 주사 치료나 신경 성형술 그리고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1단계와 2단계 치료를 아무리 많이 해도 통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3단계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수술적인 치료에는 인공 디스크 치환술이나 고정술, 유압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급적 수술만은 좀 피하고 싶다는 게 많은 분들의 마음이실 텐데요. 그렇다면 통증이 생겼을 때 묵히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오늘은 2단계 치료에 해당하는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증식 주사부터 살펴볼 텐데 어떤 원리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치료 간격은 얼마나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척추를 구성하고 있는 인대나 힘줄도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인대나 힘줄들이 부분적으로 손상을 받고 불완전하게 치유가 되면 그로 인해서 통증이 유발되고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는 방법이 증식 주사 치료가 되겠는데요.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인대나 힘줄이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요.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네. 그 염증을 내 몸 스스로가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나 힘줄이 보다 탄탄하게 강화가 되어서 통증이 해결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대개 4주 간격으로 6 내지 10회 정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주사 치료라고 하고 한 6번에서 10번 정도로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증식 주사 치료 같은 경우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치료입니다라고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수술을 받지 않고 나의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단계별 치료에서 1단계 치료 중에 신경 차단술을 아무리 받아도 통증이 해결되지 않고 아니면 신경 차단술에 쓰이는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이 걱정이 되어서 신경 차단술 자체를 받기를 꺼려하실 때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가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받은 이후에 통증이 재발했을 때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로 그 통증을 잘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어떻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실제 치료 사례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40대 어머님의 사례인데 목에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을 수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척추, 그러니까 경추와 흉추, 요추에 다 이제 인대나 힘줄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은 44세 여자 환자분인데 몇 년 전부터 목과 양쪽 어깨가 아프고 무거워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통증이 지속이 되니까 MRI를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고 하필 또 거기서 경추 5번과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견이 되어서 이 디스크가 문제인가 보다라고 해서 이 디스크에 대한 치료를 아무리 많이 받았지만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어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네. 다음 화면 주시면요. 이게 경추 엑스레이 화면이 되겠는데요. 목을 숙이고 젖을 때에 척추 관절 사이가 많이 늘어나고 좁아지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미약하고 느슨해진 인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경추 디스크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인대가 약화되어서 통증이 유발되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이분은 이런 경우에 증식 주사 치료가 이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1차, 2차 단계 치료를 받으면서 네. 정말 통증이 계단처럼 내려간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게 되었고요. 6회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처음 통증이 거의 대부분 없어져서 직장 생활도 즐겁게 잘하고 일상적인 활동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통증의 원인을 좀 속 시원히 찾으시고 증식 주사 치료만으로도 이렇게 좋아지신 사례 만나봤고요. 다음은 60대 후반 어머님의 사례입니다. 6개월 정도 통증이 계속되셨는데 신경 차단술 받아보시고 신경 성형술 받아보셨는데 큰 효과가 없어서 증식 주사 치료를 받게 되셨다고요. 맞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분은 이제 6개월 전부터 특히 왼쪽 팔이 너무 아파서 힘들었던 분인데요.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네. 그래서 여러 치료,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차단술 그리고 2단계 치료 중에서도 신경 성형술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어서 이제는 수술밖에 없나 이렇게 고민하셨던 분인데요. 이제 2단계 치료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증식 주사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이 차츰차츰 좋아져서요. 지금은 6차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처음에 그런 통증이 거의 대부분 없어져서 일상적인 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목, 허리 통증은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너무 아프시죠? 버티지만 마시고 오늘 저희와 여러분께 맞는 치료법 고민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저희가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OBS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건강콜센터 지금 시각 4시 42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어머님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네, 네,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8이에요. 70대 후반이시고 허리가 안 좋으신 거죠? 예, 예. 네, 저희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통화 한번 나눠보실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어머님 혹시 어디가 불편하세요? 허리가 가운데 뼈가, 등뼈가 두 개가 이렇게 좁아졌대요. 병원으로 가니까, 전주 병원으로 가니까, 전주로. 네, 거기서 치료를 몇 번 받았는데 하나 효과가 없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여기 텔레비 보니까 원장님이 나오셔서 지금 내가 전화해봤거든요. 네. 어머님 그 저기 허리가 아프세요? 아니면 엉덩이나 다리도 같이 아프세요? 허리때 엉덩이 같은 다리 같은 데 안 아픈데 허리가 그렇게 아파요. 허리만 아프세요? 예, 예. 어머님 그 저기 이제 우리가 걸어 다니고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면 허리가 주로 어떤 동작을 취할 때 아프신가요? 일어날 때 걸어갈 때가 별로 안 좋아요. 자꾸 굽어져. 이렇게 걸어가면 걸으실 굽어져요. 때. 좀 구부정해지나요? 예, 예. 네. 어머니 지금 저기 치료를 좀 몇 가지 하셨는데 예. 그 검사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 혹시 협착증이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혹시? 예, 그전에 협착증이라고 몇 년 전에 병원에서 협착증이라고 했는데 수술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아, 바빠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 이제 예. 누구나 이제 특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지금 화면에 네. 보시는 것처럼 넓어야 될 신경 통로가 이제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던 이제 뭐 협착 아니면 좁아졌다 이런 부분들이 예. 여러 퇴행성 변화 때문에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엉덩이와 다리도 같이 아픈데 어머님처럼 이렇게 특히 걸을 때 허리만 아픈 분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좀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상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님 그 저기 꼭 수술적인 치료를 받지 않고도 예. 2단계의 비수술적인 치료들 중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어머님. 그래요? 그래서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지금 네. 어머님이 느끼시는 이제 걸을 때 허리 통증을 저희가 이제 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그래서 네, 그 이전에 촬영했던 영상을 좀 챙기시고요. 예. 가까운 좀 다른 전문 병원들을 몇 군데를 좀 찾아가시고요. 거기서- 검사하신 지가 좀 오래됐다고 하면은 검사도 좀 네. 새로 하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어머님의 상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더 하시고 예. 어머님한테 꼭 맞는 그런 2단계의 다른 치료들이 있으니까 좀 다른 여러 전문 병원들을 좀 찾아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머님. 갖고 가운데 반듯한 뼈가 있잖아요. 그 뼈가 푹푹 다 나왔어요, 저는. 네. 아, 예. 그 어머니 그 척추뼈가 이렇게 좀 뒤에서 좀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만져지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네.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튀어나왔어요. 이제 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분들 네. 중에는 또 어떤 분들은 네. 척추뼈가 앞뒤로 약간 어긋나는 아. 그 척추 전방 전이증이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머님. 검사를 하게 되면 잘 알 수 있으니까 그 튀어나온 것 자체를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꼭 가까운 전문 병원에 가셔서 좀 더 상담을 좀 하시면 꼭 어머님한테 맞는 치료가 있을 거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어머니 허리뼈가 지금 좀 좁아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허리뼈 속에 있는 그 신경 통로가 좁아진 협착증을 겪고 계신 것 같고요. 전방 전이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수술하지 않고도 좋아질 수 있는 그 통증을 잡아볼 수 있는 비수술 치료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머니께 꼭 맞는 치료법 찾으셔서 통증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